자, 그래서 태양의 고도를 구할 때는 요 식을 씁니다. 그런데 이 식을 잘 보면 90도는 그냥 상수고 위도는 그냥 그 지방에 서 있는 사람의 그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름이고 마이너스는 겨울이고 그다음에 기울기는 23.5도. 그러면 딱 봤을 때 기울기는 어차피 계절에 따라 바뀌지 않잖아. 그냥 딱 정해졌다 생각한다 치면 위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태양 고도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적도 지역에서의 태양의 고도를 구한다. 그러면 90 빼기 0도, 여름이면 플러스, 그 다음에 23.5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위도가 30도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태양 고도는 90 빼기 30 더하기 23.5도.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태양 고도다? 그럼 90 빼기 30 빼기 23.5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양의 고도를 구할 때는 위도에 따라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지구 자축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적도하고 중위도 극지방을 본다. 그러면 태양의 고도가 누가 제일 높냐? 그러면 적도가 거의 제일 높은 것이고 여기에서는 제일 적더라. 이렇게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도마다 태양의 고도가 다른 이유는 딱 봐도 지구가 평면이 아니라 구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물론 이 중에 지구가 평면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 믿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구는 구형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구형이다 보니까 위도마다 태양 고도가 다르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0도, 적도, 그 다음에 여기를 극지방, 90도. 이게 북극이든 남극이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그 다음에 여기는 복사 에너지량.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도에서 가장 많이 받고 극지방이 가장 적게 받는 거야. 왜냐하면 태양보다 높을수록 지면에 도달되는 에너지량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 이거 혹시 초등학교 때 그 시험 해봤나? 그 손전등 갖다가 모눈종이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을 때는 모눈종이의 면적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너 이렇게 비스듬하게 했었을 때 모눈종이의 면적하고 비교하게 되면 얘가 똑바로 쓸 때가 면적이 더 좁잖아 이것이. 그러면 손전등에 나오는 에너지량은 똑같은데 받는 면적이 좁아진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량이 많아진다. 이 뜻이지. 그래서 고도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적도에서는 많이 받고 극지방일수록 이것이 확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자,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냅두면 지구는 에너지 불균형이 너무 심해져. 적도는 너무 뜨거워지고 여기 너무 추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불균형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남는 에너지를 양쪽 보류지방으로 계속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보내주는 애들을 누가 해주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기가 해주거나 아니면 바다가 해주거나 이렇게. 열을 수송할 수 있는 애들은 대기 또는 해양이야. 그래서 골고루 얘가 펼쳐줘. 계속 이렇게. 그러면 지구 전체로 골고루 퍼지게 되면 나중에 나갈 때는 위도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양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나가더라. 그래서 들어올 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차이가 좀 크지만 위도별로 차이가 크지만 나갈 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차이가 크질 않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대기와 해양에 의한 열 수송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요 얘기 하나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잘 보시면 여기 만나는 여기 요 교점에 여기 위도가 있는데 이 위도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여기가 약 38도야. 우리나라에서는 38도 외우기 좀 편하지. 군사 분계선이야. 그래가지고 38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치를 잘 보면 지금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위에 있어. 그러니까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게 더 많다는 뜻이고 요거 위도 넘어가잖아? 그러면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위에 있어. 나가는 게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지역은 항상 에너지가 남아 돌고 있는 과잉되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여기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뭔가 나가기 더 많아. 그래서 항상 부족해, 에너지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잉된 에너지를 부족한 에너지 지역으로 얘들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게 누구냐면 대기와 해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야. 이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자, 대기와 해양에서 열을 수송한대.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어. 그러면 이때 대기에 의해서 보내주는 게 누가 있냐? 그러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뒤에서 하게 될 대기 대순환. 이거 중등에서 배워봤을 거야. 그 다음에 여름에 가끔 올라오는 태풍. 그 다음에 중등 과정에 배웠었을 온대적이야. 기타 등등 되게 많아.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해양에 의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 에너지를 이렇게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은 꼴랑 하나, 해류. 요거 정도야.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수송한다? 그러면 대기와 해양에 의해서 보내준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방법적인 것도 많고 흐름이 얘보다 더 빠른 대기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주게 돼. 해양보다는 대기가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하나 다 따져봤어. 뭐 이거 다 따져봤어. 그러면 단일 방법으로 누가 제일 많은 에너지를 보내주냐라고 하면 바다에 의해서 보내주는 양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비열이 작아. 열 용량 작습니다. 근데 물은 열 용량이 크지. 천천히 가더라도 많은 양의 열을 갖고 이동하기 때문에 단일 방법으로는 얘가 제일 커. 근데 종류별로 본다 그러면 대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을 수송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딱 보시면 여기서 결국 일로 넘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려면 반드시 이 위도를 지나가 줘야 돼. 그래서 위도마다 지나가는 에너지량을 따져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38도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가 나타나. 38도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가 나타납니다. 파란색은 에너지 수송량이야. 그러니까 여기 위도에서 지들끼리 순환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지들끼리 순환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지구 전체로 본다면 여기 있는 에너지가 일로 넘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위도를 지나가 줘야 돼. 그래서 38도 부근에서의 에너지 이동량, 에너지 수송량이 제일 많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경험상 알 수 있어. 뭐냐면 태풍과 같은 경우가 보통 여기서 만들어지거든. 이 위도에서 여기서. 근데 이 태풍이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나서 더 높은 데 가서 죽어버리지. 태풍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지나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딱 보면 이제 뭐 이런 흐름들이 대강 눈에 볼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봤었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도에서 이만큼이고 극지방에서는 이만큼이야. 그래서 위도별 차이가 커.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도하고 극지방하고 차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위도별 차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거를 알고 있으면 그래프가 딱 나왔을 때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더 했다가는 머리 아프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하필이면 제일 뒤에 앉아서 둘 다 뒤로 좀 주시고 문제를 몇 개만 좀 풀어보자. 몇 개만. 라고 하기에는 한 내용이 별로 없다. 이따가 풀자.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에너지 흐름은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치고, 자, 밑에 보시면 지구 시스템의 물질순환이라고 나온 곳이 있는데, 자, 거기 한번 잘 봐봐. 자, 첫 번째가 120페이지의 물순환, 오른쪽 페이지의 탄소순환, 그 다음에 그 밖에 물질순환 그래서 121페이지 맨 밑에 조그맣게 나온 게 뭐냐면 질소순환, 암석순환이 있어. 질소순환은 생명과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세 가지 할 겁니다. 물순환, 그 다음에 탄소순환, 그 다음에 암석순환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러면 먼저 거기 한번 보자. 자, 물순환. 자, 물순환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이 물순환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이 순환이 나타납니다. 요게. 자, 근데 거기 121페이지 맨 위를 봐봐. 거기에 좀 숫자가 쓰여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이 숫자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 숫자들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만 잘 봐도 되는데, 자,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것들이야. 자, 요렇게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어. 그러면 바다에서 물이 증발을 해. 그리고 구름 만들어지고, 얘가 쭉 와가지고, 육지에 물을 뿌려. 다시 얘가 강이나 지하수 형태로 다시 이렇게 바다 들어가. 당연한 물순환이야. 이게 초기에 배웠던 내용이야.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뭐냐면 잘 생각해보면 바다에서 물이 증발했는데 이 구름이 반드시 육지로 올 필요가 없지. 이 구름이 바다 위에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다로 물을 뿌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뿌렸던 이 물이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가느냐? 아니지. 물이 증발할 수도 있어. 그래서 바다 입장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물의 양, 육지 입장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 대기 입장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을 맞춰야 되는 거야. 숫자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거기 한번 잘 보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먼저 보면 바다에서의 증발량이 숫자 참 더럽게 나왔네. 320. 그 다음에 바다로 떨어지는 강수량이 284. 그 다음에 대기 중의 수증기가 380. 그 다음에 강수로 지표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냐면 얘가 96. 증발이 60. 그 다음에 지표로 들어가서 또는 뭐 지하수로 가서 가는 게 36.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더하고 빼기만 잘하면 돼. 뒤쪽에 비슷한 문제가 또 있어. 대기 입장에서는 바다에서 증발된 거하고 육지에 증발된 거를 합친 게 대기가 먹은 거야. 그치? 그래서 바다에서 먹은 거 320과 육지에서 올라온 거 60, 요 두 개를 더해서 380 되고 있더라. 이 얘기야. 증발돼서 대기가 먹은 양.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들으면 320에다가 60을 더하는 게 이게 380이다. 이 얘기고. 그러면 바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게 누구냐? 대기에서 강수로 들어온 것이 284고 육지에서 강이나 이런 지하수로 들어온 게 36이야. 이거 더하게 되면 320이 되는 것이지. 320. 그래서 먹은 게 320이야. 먹은 게 320이니까 나간 게 320이야. 요게 맞아야 돼. 들어오고 나간 양이 맞아야 돼.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게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바다 입장에서는 284, 36 더해서 먹은 게 320. 그러면 나가는 게 320이 나가는 거구나. 대기 입장에서도 바다에서 온 320과 육지에서 온 60을 더해서 380. 그러면 나가는 것도 380. 보니까 육지 떨어진 것이 96. 바다 떨어진 것이 284. 둘이 더하면 380. 이렇게. 육지 입장 마찬가지지. 육지에서 받아들인 것은 대기에서 들어온 것이 96이야. 근데 96 중에서 증발된 것이 60, 흘러들어가서 바다로 가는 게 36. 둘이 더하면 96.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어. 이게 학교 시험마다 숫자가 다 달라,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들어오고 나가는 요 양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물순환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막 복잡하지는 않지만 어이없이 틀린 게 뭐냐면 더하고 빼기 잘못해서 틀린 경우가 있어. 산수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잘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보자. 자, 1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3번 제일 밑에 물 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그래서 침식도 있다, 풍화, 증발, 응결 있다, 에너지를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쭉 나온 것이 있어. 그리고 제일 밑에 표를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권, 수권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인가. 요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읽어보시는 거야. 이런 것들은 문제에 나와 있는 글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 원인과 결과를. 물 수지는 요렇게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자, 그런데 121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탄소순환. 그림이 살짝 복잡해질 수 있어. 그런데 잘 따라오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탄소순환.
자, 거기 나와 있는 그림도 그림이지만 앞에 있는 그림도 봐가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먼저 이렇게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탄소는 어디 있냐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야. 요거.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있는데 이산화탄소와 같은 경우가 물에 잘 녹지. 초등학교 때 그 실험 해봤을 거야. 초등학교 실험이 계속 나오네. 석회수에다가 바람 후 불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 그치?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아 들어가. 용해가 돼 들어가네, 용해가 돼서.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들어갔네? 근데 그때 지각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칼슘 이온이 있어요. 칼슘 이온이. 그것이 얘랑 만나가지고 여기 심해 바닥에 깔아놔. 침전물로. 그 침전물은 누구냐면 CaCO3야. 탄산칼슘. 이 탄산칼슘이 심해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얘가 그대로 굳으면 뭐가 되냐면 암석 중에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석회암. 석회암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야. 이 석회암은 뭐냐면 잘게 뽀사가지고 모래랑 섞어서 물과 섞어버리자. 그러면 시멘트가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석회암은 겁나게 많이 나와. 땅은 손바닥만 한데 석회암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닥에 깔려 있다가 우리가 다음에 하겠지만 해양판이 움직이다가 대류판 밑으로 쑥 들어갈 때가 생겨. 나중에 판구조도 할 거야. 얘가 쑥 들어가. 그러면 여기는 석회암 일부가 같이 딸려서 들어가. 이렇게. 이 들어가는 과정을 섭입이라고 합니다. 섭입. 섭입. 자, 섭입을 해. 쭉 들어가. 그러면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고온 고압이 되기 때문에 땅이 녹기 시작해. 암석이 막 녹아. 그러면 뭐가 되느냐? 마그마가 되죠. 또는 용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마그마가 만들어져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마그마가 빵 하고 터져. 그러면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화산이 되는 것이지. 화산이 분화할 때 여러 개가 막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화산에서 나오는 여러 기체들 중에 이산화탄소도 꽤 많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대기 중 공급을 하게 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전체가 순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권역인지 잘 봐야 돼. 얘가 지금 기권에서 수권으로 용해가 된 것이고 석회암, 직권에서 지구 내부로 들어갔네. 직권으로 들어간 거 이렇게. 다시 나와서 이렇게 기권으로. 권역을 막 순환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그리고 지구에만 특별하게 있는 게 뭐냐면 식물이 있죠. 식물. 이렇게. 그래서 생물권. 얘가 지금 생물권이지. 생물권하고 그 다음에 기권의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호흡을 하든 광합성을 하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식물이 언젠가는 죽어. 땅에 묻혀. 그러면 식물이 다시 땅에 묻혀서 직권 넘어가겠지. 그래서 일부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하자원이 돼. 석탄이든 석유든 천연가스든 이런 것 막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직권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림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듣다 보니까 복잡한 내용은 아니지. 어쨌든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이 등장해서 지하자원을 막 캐내. 그래서 연소를 시켜가지고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미친 듯이 막 내보내고 있어. 그게 지구온난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탄소 순환이 나타나는 원동력. 누구 때문에 얘가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 그러면 누굴까 쭉 찾다 보면 요놈 돼, 요놈. 요거. 지구 내부로 얘가 들어가 줘서 다시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나가고. 태양 복사에는 아무 상관없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햇빛을 비추든 말든 이건 상관이 없어.
달과의 인력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이 탄소순환의 원동력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탄소순환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또 알아야 되냐면 여러 개의 권역의 탄소가 골고루 돼서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그 원동력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다 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 그 지구 바깥에 있는 행성 중에 화성이 있잖아. 이 화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 멘틀이 대류를 안 합니다. 그 행성이 죽었어. 멘틀이 대류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떠 있는 판도 움직이질 않아. 판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내부로 섭입을 하질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화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소 순환 자체가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행성이야. 더 이상 얘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현재 화성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을 때 화성으로 막 이주도 하고 물론 여기 있는 사람도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손자 때가 아마 그럴 거야. 여러분들 나이가 거의 돌아가실 때쯤 그때쯤 된다고 그러면 뭐 달에 기지도 있고 뭐 달에서 뭐 다른 행성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로울 것인데 화성으로 이주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선행 조건 중에 뭐냐면 화성의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산탄소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온도를 올리면 되는 거야. 근데 화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산탄소가 너무 적어가지고 올릴 방법이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화성에 보시게 되면 석회암이 엄청 많이 깔려 있거든. 그 석회암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이 화성 표면에서 대략 한 30cm 정도 파고들면 밑에 얼음층이 되게 두꺼워. 그래서 그 얼음을 녹여서 수증기를 많이 배출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화성의 온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봐야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화성은 죽은 행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탄소 순환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산탄소를 늘릴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개의 권역 중에서 탄소가 그러면 어디에 제일 많이 저장되어 있나요? 라고 한다 그러면 직권이야. 직권인데 특히 여러분들은 직권 중에서 석회암의 형태로 제일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석회암으로 존재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다른 것도 물론 있어. 그렇지만 석회암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이 탄소 순환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구 온난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원이야.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파란색 표시한 것처럼 사람에 의한 연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시작됐지만 다른 거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산탄소를 소비할 수 있는 과정이 지금 이 그림상 딱 두 개 있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산탄소가 식물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는 경우라 그러면 이산탄소가 사라지게 돼. 근데 이게 점점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식물과 같은 경우 나무가 막 울창에 있는 그런 데를 막 다 베버려. 그걸 식물을 없애버려. 그러면 광합성이 줄면서 이산탄소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여기 바닷물에 용해가 돼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화학시험 들어봤을 거야. 용해도라고 하는 거. 특히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하지. 온도에.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가 안 돼. 지구가 더워져?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용해도가 떨어져? 안 들어가. 그래서 대기권에 있는 이산탄소를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입장에서 본다고 치면 결국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소비 과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내보내는 것도 문제가 하겠지만 이미 나간 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냐하면 식물과 같은 산림지역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 광합성이 줄어든 거야. 또 하나는 바닷물 표면의 온도,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바닷물의 용해도가 떨어져. 용해도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바다로 들어가는 양도 준다는 뜻이고 반대로 이미 녹아들어 있는 이산탄소도 나온다는 얘기야, 다시.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 단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말은 많이 들었어. 이거 진짜 많이 들었을 거야, 이거. 근데 체감이 잘 안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를 만약에 감소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까지 해봐야 되냐면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맞고 호흡까지 멈춰야 돼. 호흡까지 멈추고 그 상태로 100년을 가면 감소세로 줄어들 거야, 그게. 근데 안 돼. 당장 지구 하나 살리겠다고 내가 죽어? 그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지구온난화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지금은. 이미 손을 떠났어. 그래서, 나도 겪긴 하겠지만, 나보단 니네가 더 많이 겪을 거야. 니네가 부모님 나이 때가 되잖아? 그러면, 니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경이 많이 달라질 거야. 아주 볼만할걸?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탄소순환은 지구온난화 요 단원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언급하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자고. 자, 그러면 탄소순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한번 글을 봐봐. 거기 121페이지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표를 봐봐. 탄소의 분포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의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권에 있는 석회암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형성 과정은 이게 쭉 되어 있는데 뭐 말로 설명한 것보다는 앞에 그림을 보니까 더 이해가 될 거라고 믿어. 그리고 탄소 순환 과정은 이렇게 그림과 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뭐라고 막 잔뜩 쓰여 있어.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이 내용이야 다. 지금 이 내용이야. 그 다음에 암석 순환이라고 하시는데 암석은 크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암석순환과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가 화성암을 따져봐봐. 화성암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우선 마그마나 용암이 만들어져야 돼. 화성암이 되기 위해서는 마그마나 또는 용암이 되고 난 다음에 식어세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퇴적암이 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떤 암석을 깎아야 돼. 풍화짐식을 깎아야 돼. 그래서 얘가 되기 위해서는 퇴적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퇴적물과 같은 경우는 결국 풍화짐식에 의해서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풍화라든지 침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퇴적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쌓여서 퇴적암이 된다. 그 다음에 변성암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성질이 변한 암석인데 얘가 되기 위해서는 열과 압력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성질이 원래 암석에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화성암이든 퇴적암이든 변성암이든 간에 각각의 원인이 다 있다. 이 얘기고 그 얘기는 화성암이 퇴적암이 되기 위해서는 풍화짐식을 그 다음에 변성암이 퇴적암이 되기 위해서는 풍화짐식을 받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화성암이 되기 위해서는 퇴적암이 녹든 변성암이 녹든 녹으면 되는 거야. 변성암이 되기 위해서는 열과 압력을 받는 것인데 퇴적암이 열 압력을 받든 화성암이 열 압력을 받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암석순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누구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뭐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마그마나 용암이나 열과 압력은 전부 다 지각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땅속.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마그마, 용암, 열, 압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가장 근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자, 우리가 지금 앞에 에너지원과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 순환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물질 순환에서는 물 순환, 탄소, 암석 순환 세 가지 중에서 각각 순환이 어떤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요거. 그 다음에 물순환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숫자만 잘 맞추면 되고 탄소순환에서는 요 세 가지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 그리고 암석순환은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한다고 하면 나오는 게 요 놈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 이거는. 뒤쪽에 지금 내용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몇 가지만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그 앞에 쓰는 번호만 한번 풀어봐봐. 이렇게만.
뭐라 그래야 됐지? 에이, 체크 안 했는데. 자, 우리 1시간 정도 수업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